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선군의 산악 오송산의 초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절세 위인상이 숭엄이 어려우고 사생열단의 의지를 나누시고 장군님께서 해치오신 사회주의 수호전 붉은기 수호전의 피어린 역사가 가슴 후덥게 안겨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선군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오송산에 강철의 영장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 자옥이 새겨졌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6월 2일 오송산을 지키고 있는 초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 군부대를 시찰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김격식 동지와 조선인민군 육군상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육군중장 안지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태송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전선 중북 오송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한치만 잘못 밟으면 아찔한 천결벼랑, 한 절기 바람에도 금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바위들이 첩첩 둘러싸인 가파로운 152급이 험한 길을 오르시어 오송산 정점에 도착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 대연합부대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1998년 8월 3일과 11월 10일 두 차례나 오송산에 오르시었던 오보이 스님의 선군 영도 업적을 지리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지도 표시비를 돌아보시고 전방지휘소에 들리시었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한 폭의 대천경와인 양보듯 최전연의 높고 낮은 산발들을 부각하면서 군부대의 방어연에 대치하고 있는 적진과 구체적으로 정치하시고 지용지물들을 상세히 요해하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와 정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군부대에서 최고사령부의 기도에 맞게 작전 전투 임무를 수립하였으며 경상적인 전투동원 태세를 틈없이 갖추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게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785 군부대의 감시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근무를 수행하는 감시근무 승무원으로부터 근무 수행 정령을 알아보셨습니다. 쟁쟁한 목소리로 보고를 하는 중사 조동철 동무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 주시면서 영타고 자기 임무에 정하였다고 지시해 주신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주시었습니다. 자기 처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조동철 동무가 대견하시어 그를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적의 최년 처소를 갖춰 지키겠다고 보고하는 그의 최고사령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고향에 보내주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감시소를 지키고 있는 소대 병실에 들리시어 군대를 만나시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송산의 군인들이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하시면서 소대의 쌍안경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야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5 군부대 관하 1대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콩은 얼마나 먹이는가를 알아보셨으며 부식물을 제때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이러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최전연의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최전연 군인들을 위해 취해준 조치들이 은을 내게 하며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발휘할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중대의 쌍안경과 자동보충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걸음을 옮기시다가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오송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이 안고 사시었다고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자신께서 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한 명 한 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또다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최전연 처병들이 저국의 대문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기에 우리인이 발편잠을 자고 최고 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동 측에서는 이어 적들과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까칠봉 초소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까칠봉 초소에서 적진까지의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것에만은 나아가실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동 측에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오성산에 올라왔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위험해도 꼭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이 최전연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나가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야전차를 초소에로 돌리시었습니다. 날새가 기슬치는 소리마저 들리고 우리의 초소를 겨는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것, 독버섯 같은 적들의 초소에서 시글거리는 원수들의 몰골이 코앞에 보이는 곳에까지 몸소 나오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를 뜻밖의 배웠게 된 까칠봉 초소의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를 우러러 목청권 만세를 터치고 싶었지만 주받는 말소리가 적 초소에까지 들리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이어서 군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만면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감시서에 오르시어 적의 초소를 쌍안경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어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요,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으라고 하시며 오송산에 자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까칠봉 초소의 군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초소, 언제 어느 순간에 원수의 총탄이 날아들지 모를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에서 자애로운 오보의 품에 안겨 병사들이 울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숭엄한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동 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제507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동 측에서는 영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연구실에 들리시어 부대의 임무수행 정령과 훈련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측에서는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잔악기나 싸움 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 있게 벌여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폴폴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군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지부의 군의 길을 걸으시며 깨끗하게 꾸렸다고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다고 마치 휴양소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부대의 위치도 좋고 부대 관리를 정말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연역 소기실과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연역실이 들리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이 부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수많은 전투들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두었으며 용량광산과 28 피난로 융합기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장 마다에서도 자랑찬 노력적 위원을 세웠다고 높이 지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대에서 공화국 영웅 및 노력 영웅을 25명 배출한 것만 보아도 공로 있는 부대라는 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특히 이 부대는 오보이 장군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부대라고 장군님께서는 부대 장병들을 찾아 사생열단의 의지를 나누시고 오송산 갈비란길을 오르셨다고 하시면서 오송산과 철령은 선근혁명 영도의 정연자 상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회관에 들리시어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 진행 정령에 대해 알아보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부대에서 직관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동 측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최전년 처소를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것이라면 험산 출령도 가시덤불길도 애돌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강철의 선근용장을 우러러 군인들이 더 저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긴 결상의 구호의 함성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군인들은 전철명장의 대담한 공격정신을 완전 무기하게 완벽하게 닮음으로써 싸움의 그날 침략의 무리들을 가슴 후련히 불마당질에 버리고 백두산 총대의 진짜 불맛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드높은 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동 측에서 진행하신 선배사학 오송산의 처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 군부대에 대한 시찰은 주체혁명 위협 완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위대한 고무적 기치로 될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 군대 퇴직공장을 현재지도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 군부대 퇴직공장을 현재지도 하시었습니다. 육군 상장 박진 동지, 조선인민군 육군 중장 안지영 동지, 조노동회 제1부부장 최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성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49 군부대 퇴직공장은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쏘신 오보이 장군님의 2006년 5월 8일 말씀에 따라 건설된 축산기지입니다. 전경도 앞에 이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는 공장의 관리 운영 정령에 대해 여야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 생산 능력은 얼마이고 지난해 돼지고기를 얼마나 생산하였으며 전기와 사료 보장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돼지에서
한 가스를 뽑아 신기를 생산하라고 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말씀 집행 종령도 물어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공장에 한 번 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끝내 오시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어 비육 1호동, 새끼나이 호동, 정축호동, 사료가공장, 고기가공장, 종합조종실을 돌아보시면서 사양관리와 고기가공 실태를 요해하시었습니다. 비육 1호동이 들리시어 살찐 돼지들이 욱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한 호동에서 몇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료 단위 기준은 얼마인가, 사료를 보장하는 농장들의 정보당 알곡 수확권은 몇 톤인가를 알아보시었습니다. 새끼나이 호동이 들리시어서는 폐사율이 얼마인가를 물어주시었고, 정축호동에 가시어서는 정자가 좋은 것 같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으며, 사양관리에서 온도 보장 대책과 배풍 체계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돼지의 사양관리를 철저히 과학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사육과 수입 항육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연구소를 잘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료가공장에 들리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유기질 복합비료와 첨가제, 예방약 등을 보아주시고 사료가공 종령을 요해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축산과 농업을 다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더 많은 비료들을 해당 농장들에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신 것처럼 축산과 농업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고기 생산량과 알곡 수확고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의 증체율을 높이자면 올바른 모기 처방을 찾아내고 첨가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돼지 공장들에서 사료 단위 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고기가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자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꼴밭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 좋은 고기가공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동고에 들리시어서는 돼지고기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보관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에 들리시어 전반적인 생산 공정들을 사양관리에 더욱 적합하게 꾸리고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돼지고기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사구 군부대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약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사구 군부대 돼지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끊임없는 현재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군인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연회 제1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주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중앙연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이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
나는 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형제적 꾸바 당과 국가 인민을 영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 102 2013년 6월 3일 평양. 조선소년단 창립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김일성 동지 청년운동 사적교양실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소년단원들입니다. 혁명투쟁의 첫 시기 주체적 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 혁명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옥색에 키워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불멸의 영도를 전하는 사적물들 앞에서 이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군 혁명영도의 끝없는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꼽혀주시기 위해 끝없는 사랑과 운종을 돌려주신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의 숭고한 후계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소년단원들은 경례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참된 소년군이대로 옥색에 준비해갈 교리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난 오늘 내 앞가슴에 휘날리는 이 붉은 넥타이의 씀이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높으신 뜻을 도잘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스님들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주시며 얼마 전에는 매왕산 둥산길이 오른 우리 선원단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가슴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고 또 며칠 전에는 성대원 국제선언단 예양소를 찾아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모스님을 높이 모신 우리들만큼 행복한 선언단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되게 될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에 참가할 전국의 소년단 대표들이 3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수도 시민들과 학생 소년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에 도착하는 이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소년단 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려가는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한껏 어려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 소년단 대표들은 온 나라의 축복 속에 한 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종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종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박봉주 내각 총리는 희천발전소 2단계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 종용을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 총리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의 웅대한 대자연 개조 구상을 받들고 발전소 건설에 힘차게 떨쳐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자들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인민군대의 결사관찰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공사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데 대해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성조합기관들과 연관 단위들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 주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 개건 공사장을 돌아봤습니다.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을 훌륭히 개건하는 것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총리는 공사에서 제기되는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령호 화강성 노동계급과 조선인민 내무군 건설자들이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대형 원석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혁명적 군인 정신, 완강한 공격 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지리적 특성과 암질 조건에 따르는 앞선 돌떼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최근 며칠 동안에만도 수백立方미터의 원석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들의 힘찬 투쟁으로 해서 지금 많은 대형 원석들이 중요 대상 건설장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고인 갱목 생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올해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로 요즘 마감 나르기에서도 연일 혁신을 일으켜 탄광들의 더 많은 갱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우수수단의 종금 보수와 필요한 부속품 보장을 앞세워 나가면서 도락도라 자동차길, 림척길 보수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수수단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통나무 마감 나르기 실적이 자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조학년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한친선유리공장 남포 유리그룹 분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유리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동 제빙기들을 설치해서 생산을 종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제빙기를 처음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과 이 기술자들은 유리병 공급로 내화물들을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만들어 생산을 종상하고 있습니다. 세포 등판 개간 돌격대 이촌군 사단 사회과학원 중대에서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 기풍, 생활 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중대의 지휘관들은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풀 먹는 집짐승을 기르고 감자와 콩, 남새를 많이 심어서 세포 등판 개간 전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전원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 당세포비서들 속에는 선교 능라도 피복공장 피복작업반 당세포비서 명화학동 묻어 있습니다. 대중의 심금을 올리는 정치사업으로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 집단으로 꾸려놓았으며 뒤떨어진 작업반원들을 교양해서 혁신자로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고 있는 그를 작업반원들 모두가 우리 세포비서라고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의 연구사들과 김만희병원 의료일꾼들이 휴대용 장시간 심전계를 개발해서 치료 예방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이 휴대용 장시간 심전계는 DSP, 다시 말해서 숫자 신호 처리 기술과 기억 서편을 이용해 가지고 크기가 성냥깡만하고 그다음에 무게가 한 65g 정도로 이렇게 몸에 착용하기 쉽고 이 착용하고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 과정에 사람의 그 심장 활동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의료기구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일상생활 과정에 반영된 심전도 자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자기의 부정맥 상태를 평가받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24시간 그 장시간 심전계를 이용하면 임의 순간에 부정맥이 생기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운동할 때와 그 안정할 때 그리고 정신적인 흥분과 담배와 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응용화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이 농작물의 생육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식물 성장 조절제를 개발하여 논리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이 봄날씨가 찬 이러한 불량 기상기후 조건들은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원료, 우리의 그 기술에 우거해서 생명을 가진 농약들의 이 구조 단위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그 합성 방법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습니다. 식물 성장 조절제를 도입하면 농작물의 생육 과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여러 협동 농장들의 식물 성장 조절제 중산 1호들을 도입해 본 결과는 밀보리 작물의 이삭 폐기는 4일 내지 5일 앞당기고 정부당 수확고를 15% 내지 20%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목화 작물에서는
목화의 첫 달에 핀 날짜를 열흘 이상 앞당기고 목화 수확고를 15%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째 즈음에서 체스코의 뿌라하에서 가학연회와 우리나라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제2모라바 공산당 뿌라하시 7구역위원회와 8구역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영화 민족 분열의 상징 콘크리트 장벽을 감상했습니다. 스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규탄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미국의 끊임없는 대조선 압살책 등으로 해서 조선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 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유이익 정객의 과거 재행 부정 망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가 위안부 강제징용은 국가 행위가 아니라고 다시금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위안부를 강제로 징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며 피해자들의 인격과 존엄과 관계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역사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상이 최근 유럽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국제 문제들에서 심의 요소를 줄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격 잠재력을 누리고 현대화하고 새용의 무기를 만들어 전개하며 나토를 확대하려는 경향은 지난 시기 무기 통제 분야에서의 조약 체계로 공고히 됐던 유럽의 안전기구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있을 수 있는 위협들을 정치, 외교적 및 기타 비군사적 방법으로 무력하게 만들 것을 시정일관 주장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얼마 전 미국 메릴랜드주의 벌티모어시 부근에서 유독성 물질을 실은 열차가 화물 자동차와 부딪히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고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 평성, 사리본, 산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강계, 해산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방에 낮은 층 구름과 가운데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6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 4월 26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상에서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